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연구 논문도 있고 개인적인 메모도 있었죠?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요, 당신의 사고를 증폭시키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보 분석부터 창의성까지 AI의 잠재력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정보 처리,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이게 정말 인상 깊더군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법률 기술 관련 글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거기 보면 숙련된 전문가도 가끔 놓칠 수 있는 특정 계약 조항의 패턴 같은 거요. 그런 걸 AI가 식별해내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공유드렸던 그 의료 영상 분석 논문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AI가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초기 이상 징후 같은 걸 포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정말 정보를 그냥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미묘한 연관성? 이런 걸 찾아내서요.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미세 변동을 예측한다거나 네. 혹은 고객 행동의 그 이면을 읽어내는 것 같이요.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서 당신의 그 합리적인 분석을 돕는 거죠. 복잡한 공학 문제 해결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도 능력을 발휘하고요. 알겠습니다. 분석 능력은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 근데 자료 중에 어떤 것들은 AI가 심지어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놀라웠거든요.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랄까, 브레인스토밍 파트너처럼요. 예상치 못한 조합을 AI가 툭 던져주는 방식이에요. 예상치 못한 조합이요? 네. 당신 자료 중 하나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AI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제품 디자인을 구상하는데 뜻밖에도 특정 시대의 역사적인 패션 노선을 제안했다고요. 오, 그건 정말 의외의 연결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위회였죠. 아, 재미네요. 그리고 글쓰기나 디자인 초안 작업 같은 거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창작자들이 좀 더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당신 메모에 언급된 그 게임 디자이너 경우처럼요. 좀 반복적인 변형 작업 같은 건 AI가 맡아주고 디자이너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하, 그런 식이군요. 네.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이렇게 엮어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혁신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역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죠? AI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무리 참신해도 그 가치를 판단하고 최종 결과물로 만드는 건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거죠. 아,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학습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그 적응형 학습 플랫폼 관련 자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고요? 네, 맞아요. AI가 당신의 강점 또 약점 이런 걸 파악해서요. 예를 들어 그 언어학습 앱 관련 연구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 나온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쭉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주 틀리는 특정 문법사항, 거기에 딱 집중된 연습 문제를 AI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복잡한 개념도 쉽게 설명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해주니까 뭐랄까 지식 습득의 장벽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네,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해주니까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AI가 무엇을 배울지 제한할 수는 있어도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그 동기부여나 실제 적용 방향을 설정하는 건 결국 당신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방향키는 사람이 쥐고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의사결정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AI의 객관성이 많이 강조됐었죠.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대부분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이요. 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금융 모델링 논문 공유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거기 보면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변동 패턴들.
이런 걸 AI가 감지해내는 사례가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의 전략을 찾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도 결국 당신이 설정한 변수와 목표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전략적 비전 그리고 결단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모든 영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네요. 분석이든 창의성이든 학습이든 의사결정이든요. AI가 정말 강력한 도구는 맞는데 방향 설정이나 최종 판단, 그리고 그 윤리적인 고려 같은 건 결국 인간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료들 전반에 걸쳐서 AI는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지심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증폭기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증폭기. 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해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 알고리즘 자체는 가지지 못하는 어떤 맥락이나 직관, 가치 같은 걸 부여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 AI는 정보 처리부터 창의성, 학습, 의사결정까지 당신의 사고를 정말 여러 차원에서 증폭시키는 강력한 협력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AI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기술 자체가 아니라면요. 그걸 활용하는 당신의 비판적 사고, 또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목표 설정 능력과 결합될 때 바로 그때 진짜 힘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AI는 당신의 지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더욱 강력해지는 도구인 거죠. 당신의 지혜를 통해 더 강력해지는 도구.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AI가 제공하는 그런 냉철한 분석 능력과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직관, 경험, 그리고 감성. 이 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당신의 분야나 관심사에서 이 분석과 직관의 시너지를 통해서 혹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